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장마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완도 여서도 54.5mm, 여수 초도 54mm, 여수 거문도 52mm 등 시간당 20mm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1시를 기해 완도에, 오후 4시를 기해 장흥과 고흥, 보성 등 9개 시군과 거문도, 초도, 흑산도, 홍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4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해 오는 27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80에서 150mm이며 남해안 등 많은 곳은 20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 강한 폭우로 산사태나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뱃길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전남 지역 여객선 54개 항로 가운데 12개 항로에서 16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목포에선 4개 항로 8척이 운항 중단됐고 완도 5개 항로 5척, 여수 2개 항로 2척, 고흥 1개 항로 1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호우 피해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전남도는 재난대책 회의를 갖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집중관리와 산사태 우려 지역 안전점검 등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현장 위주의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광주 동구가 자원순환 마을을 만들겠다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 인근 주택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동구는 추가 피해 방지와 보상안 협의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피해는 오히려 더 커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쩍쩍 갈라진 벽돌 사이로 손 하나가 거뜬히 들어갑니다. 집안 바닥과 벽에도 금이 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쿵쿵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금이 갔어요. 어떤 집은 위에까지 다 금이 가지고 곧 쓰러지지 않냐는 두려움이 겹쳤죠. 광주 동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관련 철거 공사로 피해를 입은 건데 지난해 7월 취재 당시 동구청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협의와 안전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피해는 늘어났습니다. 일부 주택 담장은 아예 무너졌고 곳곳에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공사로 집 담장이 무너지면서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마음을 졸이던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담이 무너지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고 어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생각을 했겠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흙에 쏟아지고 난 게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마당에가 있었고 둘 다 깜짝 우리 아씨는 방에 있고 저는 마당에 있고 깜짝 놀랐거든요. 1년 전 피해 방지를 약속했던 동구청은 적극적인 행정 없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은 행정 조치하겠지만 공사 과정에서 생긴 주택 균열 등은 법적 절차를 거치라는 말뿐입니다. 피해가 있다는 의 제기가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이제 구두상은 하셨지만 그거 이제 원인 규명이 정확하니 나와져야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또 공사 현장과 인접해 있는 7가구에 대해선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광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앞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50대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30대 남성 피의자는 지난 3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광주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인 남자애를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42만 원에서 6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당은 해외 범죄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발신 번호를 변경하는 중개소를 차린 뒤 피해자 28명에게 가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무단 이체하는 등 2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교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연구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순천시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건물 3층 실험실에서 불이 나 70대 연구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실에 혼자 있던 연구원이 기계를 작동시키다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농번기에 접어든 농어촌마다 일손이 부족해 걱정입니다. 인력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는데 소개소를 이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인력을 구하다 보니 인건비가 큰 부담인데요.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완도 금일도 해상. 양식장 곳곳에서 다시마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넘실대는 파도에도 육중한 다시마줄을 끌어올리고 세척하는 힘든 작업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다시마 채취 작업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360여가에서 다시마를 수확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2천여 명 정도. 가족과 친인척까지 끌어모아도 절반에 못 미쳐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소개소를 통해 인력을 구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어쩔 수 없이 브로커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구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건비도 제각각이고 도중에 이탈하는 경우도 빈번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완도군이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고 단기 근로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개인이 인력을 구할 경우 하루 일당이 20만 원을 호가하지만 계절 근로자는 200만 원 안팎의 월급제로 3개월 동안 고정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부족한 일손을 어민들이 수시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보고요. 급여, 일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일손을 구하는 데 손쉬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배치된 계절 근로자는 344명. 저렴한 인건비와 합법적인 고용 덕에 어민들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계절 근로자는 한 210만 원 정도면 이제 월급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절 근로자를 쓰는 입장에서 저희한테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가마다 배치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모자라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있지만 조금이나마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 첫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광주기독병원이 선정돼 오는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는 우선협상 대상기관인 광주기독병원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지원사업 협상을 지난 22일 마무리하고 사업자로 광주기독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자로 선정된 광주기독병원은 9월 1일부터 평일과 휴일 24시까지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광주기독병원의 운영비와 홍보비 등 경상적 보조 비용으로 28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섬재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섬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인류의 공동자산인 바다와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섬 주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도 국익 수호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박람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여수선 박람회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31일간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섬 지역에서 개최되는데 행사장에는 섬을 소개하는 생태관과 문화관, 마켓관, 공둥관, 미래관, 해상교량관 등 7개 테마관과 초현실 체험관이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박람회 준비를 위해 일국 이과체제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재단법인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섬박람회 지원단을 내년 1월 출범시킬 예정입니다.